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역량이 향상됐는지,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 면접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비율이 어떻게 늘어났고 시립대는 면접에서 주로 무엇을 평가하고 어떤 점들 주로 물어보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대도 아주 큰 변화가 있죠. 지금 이제 면접평가자 서령이 물론 있겠는데 면접평이 예전 같은 면접평이 거기 면접이 40%였었는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됐죠? 면접이 무려 50%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매우 많이 늘어났어. 지금 숭실도도 면접이 늘어났고 지금 일반적으로 좀 면접 비율이 늘어나면서요. 면접의 역전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도 올라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면접 평가가 학업 역량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잠재 역량입니다. 잠재 역량. 근데 우리 아이들 잠재 역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고교 기초 학업 능력과 대학 전공 기초 소양을 확인하는 면접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학업 수액의 구체가 되는 고등학교 교과 학업 성취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생활을 통해 진로 전공 분야 탐구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나 교육 활동 실적을 면접 때 평가하겠다라는 점이죠. 종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실험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보고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혹시 이 점과 관련된 도움이 교과 개념이 무슨 개념이 있었냐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 기작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작 원리가 본인의 진로 혹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사례도 말씀해달라. 이런 면접 질문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역량이 25%인데 사회 역량은 공동체 및 시민윤리의식과 협동학습 능력인데요. 일단 시립대는 그래도 면접 때 좀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의 그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것도 어필하는 건 좋지만 그와 함께 공공성도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시립대 면접을 볼 때 본인의 진로에 관련돼서 너무 어필하지 말고 진로를 어필하면서 본인의 공공적인 공동체 역량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같이 투트랙을 어필하라라고 이렇게 묻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잠재 역량입니다. 자, 잠재 역량을 시력대 면접 평가에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다학제적 전공 수학 열의와 두 번째는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잠재 역량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잠재 역량을 전공 적합성으로 이해를 하지만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기 어려운 학과는 계열 적합성으로 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학제적 유일하게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의 다학제적이란 용어는 서울시립대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립대에만. 그러면 다학제적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라는 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서 평가 내용을 액면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관심 분야 탐구와 관련된 교육 활동 간의 연계성 및 심화 학습 수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쉽게 풀어드리면 뭐냐면 학문간을 뛰어넘어 교과와 비교과와 연계성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항상 교과 따로 비교과 따로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교과와 비교과가 서로 연계성이 있으면서 심화 역량을 보여주는 과정에 나오면 학문간을 뛰어넘은 그러한 시립대에서 보는 다학제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여기서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액면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공과 직관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경험 및 활동 실적, 즉 결과물을 보겠다라는 건데요. 잠재 역량 답변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적인이라는 표현은 통합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 역량이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다학제적이라는 표현에서는 교과와 연결성을 포함해서 정말 학문과를 뛰어넘은 심화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통합적인이라는 것은 그들은 여러분들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문제 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뛰어났는지 그 점을 보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잠재 역량 어떻게 보면 전공 적합성으로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나 전공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종종 아쉬운 게 있어요. 실대에서도 이제 종종 창의력이 필요한 학과가 있어요. 근데 좀 창의력이 필요한 학과 같은 경우는 창의력을 보여줄 때 좀 유리하거든. 근데 창의력을 보여주지 못한 아이들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아이들이 창의력 어떻게 보여주나요? 어려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기부 수치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생기부 활동 하나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창의력을 발휘했던 활동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단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기억까지 필요가 있어요. 활동마다 여러분들 그때 이 활동 왜 했고 내가 수도적으로 무슨 활동했지? 혹시 어떤 어려운 점이 없었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이 점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답변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대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 면접이잖아요. 일단 이 과거의 생기부로 그런 활동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생기부를 기반으로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긴 비는데, 과거의 활동을 근거로 나는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미래의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면접 리허설 하면서 아이들 면접 답변을 볼 때 아이들이 미래의 계획은 그럴싸하게 답변 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뭐냐면 그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역량이 향상됐는지, 그런 점들은 누구나 말은 다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대학교 평가라는 말만 잘하는 학생 좋아하지 않겠죠. 그 역량이 성장했다라면 그 생기부에 기록된 과거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 같은 경우는 면접 역전율이 약 50%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업대는 좀 미리 좀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면접 역전율 50%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 면접이 30%였는데 그때는 실업대가 내신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 아이들 일반과 그게 했었는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 이후로부터 일반고사 내신이 부족했는데 1차가 붙어서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한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업 때는 그럼 어떤 면접 질문 유형들이 있을까요?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경영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 가장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그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경영학과 실업 때 마다 경영학과 지원 학생들 좀 이 점 좀 확실하셔야 돼요. 경영학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경영지도사라는 시험을 보게 될까나 그러면 거기에 나눠지게 인적 자원 관리냐 마케팅이냐 재무 쪽이냐 아니면은 그 품질 쪽이냐 나눠진다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경영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세 분야에서 공부하고 싶은 건지 그 점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점이 있어요. 뭐 확률과 통계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초개인화된 전략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거 무엇이죠? 그럼 이게 본인의 진로에 무슨 도움이 돼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그럼 앞으로 이 조사 이후에 어떤 점을 더 연구하고 싶으시죠? 조사하고 싶으시죠? 이런 답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고령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거기 생명공학 계열 지원한 아이들이 유전자 재조합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중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시고요. 그 점과 관련돼서 본인의 진로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혹시 그런 이점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셨던데 이 보고서 출처 자료는 무엇인지 이런 면접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 즉 시사도 좀 물어봤어요. 지금 시사도. 왜냐하면 실대 같은 경우 당연히 시사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시사도 여러분들 잘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공동교육 과정에서 국제 분쟁에 대해 활동하면서 국제법의 역할과 기능을 조사했다고 나오는데 조사한 분쟁 사례가 무엇이냐? 그 분쟁의 원인과 해결 대안은 무엇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분쟁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라는 이런 질문들도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실업대 지원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인문계열 쪽으로 좀 많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정책 같은 게 다 들어갑니다. 저출산 정책, 초고령화 정책. 근데 중요한 점이 정책만 조사하거나 그 정책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안 돼요. 면제점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점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라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꼬리 물기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다라든지 어떤 동아리 활동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무슨 실험을 했는지, 근데 콤공도 마찬가지 어떤 알고리즘에 관련된 뭐 구체적으로 막 물어봤다라든지 이런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공계열은 좀 꼬리 물기 질문이 줄줄 나왔는데 이제 인문계열이나 사회계 같은 경우는 시사와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정말 폭넓은 깊은 사고력이 무엇인지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립대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고시 내신이 약간 부족해도 1차가 붙고 면접으로 뒤집어 쌓겠는데 올해는 면접이 50%야 비중이.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면접 역전으로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시립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생기부 꼼꼼히 정리하고 아까 무슨 역량? 잠재 역량의 두 가지 다학제적과 통합적인 그다음에 여기에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미리미리 잘 구성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